한여름 험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파도 때문에 미역이 정말 맛있고 이렇게 긴 쫑쪼리 미역은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미역이에요. 진짜로 최상급의 미역.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서의 작업은 예측 불가. 자연이 해주는 거라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돌미역이. 밤새도록 널어. 그거 새벽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게. 해마다 이맘때면 아주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돌미역은 거친 파도와 사투 끝에 건져 올린 귀한 보물입니다. 귀한 여름 보물을 얻기 위해 더위와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를 수확하는 사람들. 30개짜리 들이 5불대 그 정도. 작업량이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니까 많이 어마어마하죠. 폭염 속에서 수확은 물론 장작불까지 지펴가며 옥수수를 삶아내는데요. 하루 4,000개에서 5,000개예요. 제철의 맛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열기와 맞서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서 못해, 딴 사람. 이 여름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더욱 험한 여름 바다. 더위가 절정에 달할 때면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 진도로 왔는데요. 진도항에서 다시 100길로 28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이곳 청등도입니다. 청등도 주변의 바다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7, 8월에는 파도가 높아져 바다가 더욱 험해집니다. 이때가 주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자연산 돌미역 때문입니다. 이 파도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 파도 때문에 미역이 정말 맛있고 꼬들꼬들하고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는 것이 바로 이 청등도 미역이에요. 오후 2시 반이 좀 넘은 시간, 청등도 선착장에 신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주 큰 소리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음악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나간다는 소리. 하는 노라고. 아, 오라고? 보통 돌미역 채취는 사리때에 맞춰 시작되는데요. 작업을 알리는 소리에 맞춰 준비를 서두릅니다. 너는 갈 준비 있는데 맨날 좀 미리 갈아놔라. 섬에 있는 20가구 중 12가구가 갯바위 돌미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리고 와시 오늘만 들려주시고. 아니, 작업에 필요한 도구는 그물망과 낫 두 가지뿐인데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챙겨 서둘러 출발합니다. 자연산 돌미역 공동 채취 작업에는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나서는데요. 워낙 일이 험해서 남성들이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 신부도로 네. 미역대로 가요. 중부도로. 네. 지금 이제 가시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그 미역 공동 작업하러 가요. 공공 작업이 뭐예요? 공동 작업 마을 사람들 전체 가서 따가지고 나누는 것 보고 공동 작업을 해요. 오늘 작업할 곳은 청등도에서 배로 10분 정도 걸리는 무인도 신의도인데요. 섬 주변이 온통 날카로운 바위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입니다. 배로는 접안조차 어려운 섬이라 작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스티로폼으로 만든 특별한 배입니다. 이게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떼배라 그래요, 떼배. 떼배. 예.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배는 가에서 그 작업을 못 하니까 큰 배는 이제 좀 멀리 대놓고 네. 이거를 타고 들어가죠. 아, 가까이 되려고. 이거는 좀 파도가 있어도 뭐 부서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청등도 항구 근처에 매뒀던 떼배까지 챙기고 나서야 신의도로 출발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더니 바람도 거세지고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개 엄청 심하네. 바다 날씨 참 변화무쌍하네요.
안개를 뚫고 도착한 이곳이 작업장인 신의도인데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채비를 서두르는 작업자들. 먼저 배를 섬 근처에 정박시킵니다. 무거운 닻이 내려지고 작업자들 모두 떼배로 옮겨 타는데요. 조용히 하지 말고 그냥 조심해. 조심하라는 거야. 한가 동치으라고 막. 네네. 떼배 아니면 저를 못 가겠네요. 큰소리도 안 되지. 이쪽에 암초가 많아요. 암초가 많아요. 자연산 돌미역을 캐기 위한 신의도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만 봐서는 완전히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부대 같은데요. 거센 파도와 뾰족한 바위들 때문에 입도가 쉽지 않은 상황. 최대한 떼배를 바위 가까이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요. 떼배가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계속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는 게 기술입니다. 안전하게 갯바위에 오르려면 다리 역할을 하는 떼배 고정이 우선. 때문에 작업자 한 명이 갯바위로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멀어. 멀다니까. 떼배와 바위 간격이 좁아진 순간을 노려 갯바위로 이동하는 데 성공. 작업자들도 서둘러 갯바위로 오릅니다. 돌미역들이 잔뜩 깔린 곳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연산 돌미역 채취는 하루에 딱 한 번 물때에 맞춰 하는 작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자타. 왔네요. 이거 타고 내리는 게 제일 큰 일이네요. 타고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큰일이야.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예? 미역 타다 파도 치면 못 딴 거 큰일이지. 드디어 시작된 작업. 모든 작업자들이 갯바위에 붙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보니 갯바위 위에 붙어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미역이었네요. 도구라고는 오로지 낫 한 자루. 이걸로 길게 늘어진 미역을 쓱쓱 베어내는데요. Go to sleep, watch the view, let the autopilot. 바로 이것이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이 쫄쫄이 미역.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쫄쫄이 미역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미역이에요. 진짜로 최상급의 미역. 모양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지뢰발식으로 이렇게 짜르르 쫄쫄이 미역. 대가리를 적어도 쫄쫄이 미역. 이것이 청동도의 최고의 최상급의 미역. 자연산 돌미역은 잎이 적고 줄기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닿는 자리에 미역이 자라다 보니 작업은 파도를 맞으며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도가 들고 나는 곳에서 채취를 하려면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불편하면 낫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잡고 그러고 이제 낫으로 걸어서. 네. 낫을 갯바위 바닥에 바짝 붙이는 게 방법이군요. 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미역 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가닥을 붙이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자연산 돌미역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 미역귀. 때문에 반드시 미역귀가 붙어 있도록 채취해야 합니다. 자연산 돌미역 채취를 위해서 갯바위에 선 작업자들. 험한 파도에도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자연산 돌미역 채취 시간은 물때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하루 2~3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라 최대한 많은 양을 채취하려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갯바위 주변으로 형성된 미역밭을 돌아다니며 낫질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창 채취 작업이 진행되는 사이 작업자 한 명이 채취한 미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역이 상하지 않게
망에 잘 눌러서 담아주면 되는데요. 오늘 많이 나오고 뭐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가볼 때 가봤거든. 이제 나중에는 여기 일하고 있던 한번 힘이 파여버려. 한번 무거워. 이렇게 딱 잡아당겨갖고, 응? 요놈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빼. 응? 이렇게 빼면 영 꺼졌죠.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은 안 끌려져. 아, 그러네. 응? 그러고 이제 끓을 때는 요놈을 잡아당겨갖고 끓으면 여기가 놓여. 예? 아야! 애는데 하려지 말고 얼른 가봐! 힘이 빠지기 전에 정리 작업해야 한다는 것. 오랫동안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거기 또 있냐? 에이, 거기 또 있어? 너 홍대를 담아! 험한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채취 작업. 이번에 자리를 잡은 미역밭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미역이 갯바위 바깥쪽으로 나 있어 채취를 하려면 허리를 바다 쪽으로 깊숙이 숙여야 하는데요. 자칫했다가는 바다로 고꾸라질 것 같네요. 이 앞으로를 보고 해야지. 정면을 보고. 파도를 돌리고 하면 안 돼. 아, 파도를 보고 정면을 보고 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파도를 날리면 뒤로. 뒤를 맞아오면 못 내려가잖아. 물에 빠져오잖아. 파도를 보면서.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자세가 좀 힘들더라도 모든 작업은 파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네요. 미끄러운 갯바위 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몸을 지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네? 버티는 게 뭐예요? 힘드시다고? 아,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허리 아프게. 허리가. 일하면은 많이 그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어디 지키고 이러니까. 작업자들이 지나간 곳은 돌미역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허리 한번 펼 여유도 없이 작업에만 매달린 덕분입니다. 이제는 물이 슬슬 차오를 시간. 돌아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이고, 미역망 하나가 바다에 빠져버렸네요. 다행히 망이 떨어진 곳은 갯바위 뿌리 쪽. 서둘러 망을 건져냅니다. 나머지 미역들도 빠르게 떼배로 옮겨 싣습니다.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섬을 빠져나가는 작업자들. 배에 연결해둔 줄을 끌어당기며 이동을 합니다. 잠깐만요. 뒤로 가? 열어.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너무 큰 놈이네. 뒤로? 뒤로? 이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너무 일로 쏠렸어. 앞으로 오지 마요. 자칫하면 떼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중심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니, 물 이거 패야 되는 거 아니요? 다 오긴 다 왔는데. 너무 많이 싫어. 이거 배에 물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이거 물 많이 차면 뒤집어지죠. 그러지.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 떼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줄을 잡아당기며 배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무사히 배까지 도착은 성공. 파도에 떼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부터 합니다.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저 앞에 쭉 눌러. 위에다. 서둘러 미역부터 배로 옮기는데요. 채취부터 이동까지 오로지 사람 손과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 그 끝에 얻어지는 게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그냥 오늘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좋죠. 이러면서 건지기 다행이지. 이것도 못 건지지 않았어. 허기진 배를 간식으로 달래는 작업자들.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아하.
미역할 때만 다 와요. 아, 그래요? 네, 와갖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부모님 일이니까 해야지. 이것도 효도죠. 좀이라도 더 편하시라고. 다 똑같습니다. 오면 많이 하고 가면 좋아요. 부모님 일을 덜어주는 거라. 돌미역 채취할 때가 되면 섬사람은 물론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까지 섬으로 들어오는데요. 명절 때보다도 섬이 더 북적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미역은 모두 기중기를 이용해서 옮겨두는데요. 샌드라 오셨습니다. 이거 따라요? 공동 작업으로 채취한 미역은 망에서 꺼내서 한 대 쌓아두는데요. 채취한 양이 1톤이나 됩니다. 알라, 한대 이렇게 까마잡혔어. 65kg 조금 더 담아보러. 무게를 잰 다음 작업한 가구수에 맞춰 분배합니다.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거라네요. 신발. 자네 신발 돼요, 자네 신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맞네. 이것이 하이라이트야. 이건 누구예요? 몇 개요? 제일 끝에. 둘, 일곱 개? 넷. 여섯 개만 돼. 일곱 개 맞아. 일곱 개 놔도 되고. 공동 작업의 마지막은 미역 배정하는 일. 그걸 위해 신발을 거둔 건데요. 작업한 가구마다 신발 하나씩을 받고 무작위로 집어서 미역 위로 던집니다. 신발이 놓인 미역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는데요. 하필 신발이 바다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분배에 나선이가 고역을 치르네요. 걸려갖고 오구먼. 한 집이 가져가는 미역만 대략 130kg 비슷하게 나눴습니다. 제비 뽑기 하듯 신발을 던져 미역을 나누는 방법이 참 독특한데요. 어떤 사람은 미역이 좋은 놈 같네. 어떤 사람은 조금 나쁜 것이 같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발 돌려오면 누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이 전통이 내가 지금 66인데, 응? 나 어렸을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라고 지나왔던 거죠. 그때도 전에도 그러죠. 공동 작업을 마치면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고생했을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돌미역으로 끓인 미역국.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래 끓인다는 거.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죠. 이거 오래 끓여야 돼요. 오래 자부지가. 얼른 잠깐 끓여갖고는 못 먹는다는 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미역이 살아갖고 다시 바다로 갈라게. 시집을 이리 와서 이 섬에서 사는 거지 육지에서는 이런 미역이 있는 자체도 몰랐죠.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미역. 근데 처음에는 꼬셔갖고 입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양식 미역 못 먹어요. 오로지 이 미역. 들기름에 바삭하게 볶아낸 미역귀는 별미라고 하는데요. 근데 자연산 미역은 기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이 기가 달려야 돼. 그래야 자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 푹 끓여서 사골같이 진한 미역국에 흰 쌀밥. 이 둘의 조합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고 오래 끓여야 되고. 오래 끓여야 되고 약간 과자 같은 식감이 나나 보네요. 네. 과자 같아요. 시골에 이제 일 도와주러 왔을 때나 이럴 때나 먹으니까 항상 새로운 맛. 지금은 육지에서 살지만 매년 이맘때 부모님이 계신 청둥도로 돌아오는 이유는 돌미역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집니다. 돌미역 채취는 7월부터지만 날씨와 물때를 맞추다 보면 작업일은 길어야 한 달 정도. 올해는 날씨 변덕이 심해 작업일이 더 줄었는데요. 비 때문에 또 발이 묶였습니다. 이승진 씨가 오면은
다 비어요. 근데 이렇게 소나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못 비어요. 비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날씨 이거가 예전에는 비가 와도 오후에는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3시부터는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몇 시간 비나요? 12시까지 비가 오고 그 후로는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이게 목포 기준으로 해서 목포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2시 반 정도 가면은 물때가 맞아요. 물이 빠지는 체저가.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은 파도가 친다고요, 많이. 근데 웬만하면 파도가 얕으면은 다 웬만하면 해요. 어제 가져가지고. 날씨를 확인하더니 낮 정비에 나섭니다. 돌미역 채취를 하는 작업자에게 낮 관리는 필수. 시간이 날 때마다 손질을 해두는데요. 낫도 날카로워야 되겠어요. 이 웬만하면 1년 쓰면은 이 낫을 못 써요. 이 지금 올해 새 낫인데 이 바닷물에 수거하면 한번 수거하면 목이 싹 쓸어버려요. 바닷물에 금방 부식이 되니 관리를 잘해둬야 합니다. 좀 맑아지네 이거 앞에. 아, 저쪽이 맑아지군요. 아, 구름 끼면 저 맑아진 거예요? 네, 이제 맑아지잖아요.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화창하게 겠는데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바람은 여전히 거센 상황.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제 여기 육지에 있는 데고 배 타고 가는 데는 파도가 세갖고 위험해갖고 안 간 게 좋아요. 대인석우 작업은 그냥 여기 편한데 이런 데는 하는데. 청등도 뒤쪽에서도 돌미역 채취가 가능한데요. 주로 이곳은 개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섬에서 개인 작업을 합니다. 양식 미역은 겨울부터 봄까지가 수확철인 것과 다르게 자연산 돌미역은 한여름이 제철인데요. 7월에 시작해 8월 태풍이 오기 전까지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날씨 때문에 채취일이 부족한 상황. 하루라도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바람이 세서 걱정이지만 청등도 뒤편에 갯바위로 개인 작업을 나섭니다. 부부가 함께 나선 작업. 갯바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익숙한 듯 배부터 단단히 묶어둡니다. 청등도 사람들에게 돌미역 채취는 1년 농사나 마찬가지. 이 순간을 위해 겨울에는 갯바위에 이끼를 제거해주고 봄에는 미역이 녹지 않게 바닷물을 뿌려주며 돌봤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주어진 작업 시간은 2시간 남짓. 최대한 빠르게 채취를 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작업 속도가 영 나질 않네요. 물이 많이 여기 바다에 보여보면은 물이 와도 얼른 피고 이렇게 한데 물이 안 보이는 데다가 물이 계속 오니까. 물속에 있는 미역이 잘 보이지 않아서 채취가 쉽지 않은 상황. 갯바위가 비스듬하게 있어 낫질조차 어려운데요. 바닥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허리를 최대한 내려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두어망을 채울 정도의 채취가 전부인데요. 아, 이게 잘못하면 바닷물에 쓸려 나가겠네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적도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빠져갖고 헤엄치잖아요. 헤엄쳐서 왔어요? 네.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라고 판단.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첫 작업부터가 영 시원치가 않으니 애가 타는데요. 다음 작업을 기대하며 서둘러 이동합니다.
두 번째 작업지 역시 청등도 뒤편에 있는 작은 갯바위. 바위는 작지만 돌미역이 많아서 이곳을 고른 건데요. 역시 작업자 개인이 채취 허가를 받은 미역밭입니다. 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자리 잡은 돌미역. 줄기가 단단해 보이는 것이 꽤 좋아 보이는데요. 거기 계시오. 워낙 공간이 좁아서 제작진은 배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작업의 아쉬움을 만회하듯 빠르게 움직이는 손길. 쉼 없이 채취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네요. 파도가 좀 세는데? 네네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배 위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해진 파도. 금방이라도 작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어 미역을 베는 손길이 더욱 바쁩니다. 아빠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 아내가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정말 이를 어쩌나요? 수영 쳐, 수영. 사람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손 잡아줘. 그렇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던 아찔한 상황. 무사히 갯바위로 올라왔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비까지 내려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아유,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기 가면 아까운데, 이 생각은. 이제 곧 물이 차오르는 시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섬마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은 늦도록 불빛이 환한데요. 채취한 돌미역을 건조하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한 가닥씩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펴주는데요. 모양을 잡은 미역은 틀에 촘촘하게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건조를 시키는 건데요. 또 꼬리는 또 그 색깔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건조기에 넣어버리니까 미역이 깨끗하고 맛있고 신선도가 높죠. 신선도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미역이 잘 나오고 미역도 좋고. 돌미역은 해풍에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습기가 많고 흐릴 때는 건조기에서만 바싹 말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 말린 미역 20장 묶음을 한 뭇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뭇을 만들려면 작업 시간만 6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낮에는 파도와 싸우며 갯바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밤에는 건조까지 해야 하는 정말 고단한 작업입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잡은 미역은 그대로 건조기로 직행. 이대로 8시간 이상 말리는데요. 날씨와 습도에 따라서 말리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는데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채취량이 많은 날은 건조할 양이 늘어나니 밤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네요. 사우나 온것 같네요, 선생님. 싸워야 돼. 현재로는. 바짝 말랐네요. 미역은
건조 상태를 확인. 수분이 완전히 빠진 것만 포장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스피드라고 합니다. 포장을 빨리 해야 되나요? 저기가 들어간 거, 저기가 있는 거. 이렇게 바짝 나갔을 때는 있는 게 습기를 빨아들이기 전 빠르게 포장하는 것이 관건. 워낙 바싹 마른 미역이라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 미역이 부서질자라 조심조심 옮기는데요. 보통 건조한 미역은 20장, 한 무씩 포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는 200만 원 넘죠.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 맛과 식감이 좋아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는데요. 경매가는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포장된 미역은 판매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둡니다. 왜 창고에 안 넣으시고 방에다가 넣으셨어요? 아니 관리가 세고 돼요. 관리가 또 잘못 관리하면 여기 누는 게 이거 변해버리거든. 소비자들이 사서 드시더라도 뭐 잘라서 끓여 드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딱 그 봉지 비닐봉지 같은 데 공기 안 들어가게 딱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거 눅눅해지는 거예요. 돌미역을 오래도록 맛있게 먹으려면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네요. 뜨거운 여름 딱 한철, 짧은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는 돌미역. 미끄러운 갯바위를 오르고 파도와 맞서야만 얻을 수 있는 청등도 사람들에게 귀한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값어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 정말 이거라 이거는 귀한 미역이니까 참 소비자들이 드시고 기분 좋았으면 맛있다고 하고.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 괴산으로 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국도변에 흔히 보이는 이것, 옥수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플래카드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차량 행렬이 끊이질 않는 이곳.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손꼽아 기다린 건 탱글탱글한 자태를 뽐내는 옥수수. 강원도를 제외하면 충청도에서 옥수수를 대량 생산하는 곳은 이곳 괴산인데요. 아이고 맛있겠습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야, 다들 참 맛있게들 드시네요. 이에 끼지도 않고 감칠맛이 나는 게 입에 착착 늘어붙어요. 쫄깃하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딴 데서 먹던 옥수수에 비해서 좀 더 찰지다고 해야 될까? 차원이 틀린 옥수수.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작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나서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2달. 짧으면 보통 2달 정도? 2달은 거의 뭐 낮밤이 밖에서 생활하시겠네요? 네. 하루 이같이 오늘은 가까운 데라서. 아이고, 깜깜해서 옥수수밭이 있는지도 보이질 않네요.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나 싶었는데 작업자들은 익숙한 듯 자리를 잡고 수확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수확을 하는 이유는 습도와 더위 때문인데요. 한창 수확 시기인 7월, 8월은 1년 중 제일 더운 시기.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면 새벽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군요. 수확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작업 마무리 시간은 오전 10시. 그때까지 6,611제곱미터 옥수수밭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잎사귀가 얼굴 베요. 네? 잎사귀 얼굴 비니까 조심하시라고. 이거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끓여가지고 엄청 날카롭고 쓰라로워요. 그 비니까 예. 거기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옥수수의 테두리에 뾰족한 작은 가시들이 있었네요. 옥수수 밭에서는 낫만 조심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예리한 칼날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한여름 더위에도 긴팔 옷은 기본, 얼굴까지 가리는데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옥수수 잎도 제거하고 길까지 만들어 둡니다. 낫이 한 번 지날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옥수수. 그런데요, 이게 그냥 베는 것 같아도 수확할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네요. 끝에를 안 상하게 이만큼 남겨놓는 거죠. 아, 끝에를? 네, 이렇게. 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대로 이제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도 최대한 수분이 얘가 먹으면서 덜 마르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금방 마르니까. 해가 나기 시작하면 작업은 더욱 고됩니다. 덥기도 하지만 수분이 증발하면서 옥수수 밭은 찜질방으로 변신. 잠깐만 있어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습도가 높아집니다. 오후가 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업도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요. 수확하는 밭은 이번이 마지막 작업. 다음 농사를 위해서 옥수수 대까지 베어야 해 작업이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옥수수를 베어내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어느 정도 수확 작업이 진행되면 등장하는 농기구 한 대. 옥수수 운반용 기구인데요. 옥수수 운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거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빠달라고 이양기 가지고 개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며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무거운 옥수수를 지고 트럭이 있는 곳까지 나르는 수고는 덜었습니다. 이제 작업도 막바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몰아내봅니다. 운반차로 옮긴 옥수수 포대는 그대로 트럭으로 싣습니다. 보통 한 자루에 담긴 옥수수의 개수는 100개가량, 무게도 40kg이나 됩니다. 대략 한 30자루 정도 되니까 한 30자루 좀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낱개로 하시면은 한 3,000개가 조금 안 될 거예요. 3,000개 정도? 네. 수확하는 동안 트럭이 3번에서 4번 정도 운반을 하는데요. 이날 작업자 5명이 5시간 동안 수확한 양만 18,000개나 됩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가지고 간 곳은 북도 한편에 자리 잡은 작업장.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옥수수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양이 많네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가장 먼저 선별과 손질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작두입니다. 작두로 옥수수 밑동을 일일이 잘라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스듬히 올라오다 여기서 딱 하고 딱 빠르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만들면 여기 들어간 부분? 그렇죠. 거기는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눈으로다가 감을 잡아가지고. 껍질채로 자르다 보니 잘못했다가는 옥수수 알까지 잘려나갈 수 있는데요. 20년 넘는 경력의 작업자. 손가락으로 위치만 파악하고 망설임 없이 밑동을 잘라냅니다. 그 손가락으로 위치를 잡는 것이 노하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잘 잘라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야, 아주 정확하게 밑동 부분만 잘려나갔네요. 손질이 끝난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이때 옥수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별 작업을 합니다. 벌레가 먹거나 썩은 것들은 모두 사료용으로 분리하는데요. 차로 옮길 때 빼고는 수확부터 손질까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옥수수 손질을 하는 사이 작업장 한편에서는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아 장작을 떼는데요. 옥수수의 맛 때문에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 20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옥수수 삶는 걸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우 왜 바람이 이쪽으로 오냐? 장작을 떼다 보니 연기 때문에 고역인데요. 눈물 나는 건 일상이겠네요. 네, 일상입니다. 천일염 넣고 슈가 좀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천일염 쓰세요? 네. 옥수수 삶을 때 들어가는 것은 천일염과 설탕. 그걸 물에 잘 풀어줍니다. 하루 4,000개에서 5,000개예요. 야, 그럼 삶는 양이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우리 마누라가 달인이에요, 달인. 밑간을 해둔 물에 손질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대형 가마솥 하나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450에서 500여 개. 이렇게 두 솥을 한꺼번에 삶아냅니다. 이거는 뭐예요? 덮는 거요? 아, 이게 소금 이런 데서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옥수수에 묻으면 꺼먹고 막 이러니까 손님들이 싫어해서 이거 덮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밑동입니다.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이라는데요. 지금 옛날에 있던 옥수수 대는 대공에서도 알지만 대학차로 옥수수는 요 꼭지에서 단맛이 나요. 대공에서 단맛이 나는 게 아니고 요 꼭지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단맛을 여기에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손질할 때 잘라낸 그 밑동 부분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서 단맛이 난다네요. 지금 이걸 씹어보면 틀려요. 확실하게. 그냥 먹어도 돼요? 여기에 단맛이 확 느껴져요. 약간 사탕수수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옥수수를 삶는 가마솥은 2개. 각각 삶아지는 상황에 맞춰 불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불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거 불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불을 지켜야 되고 불이 이제 시원찮으면 나무 더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1시간 삶고 30분 뜸들이고요. 이 정도면 다 삶아진 것 같지만 뜸들이는 30분이 중요한데요. 밥맛을 좌우하는 것이 뜸이듯 옥수수도 마찬가지라네요.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저기 참나무 장작으로 하면 나무 향이 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맛있지요. 그냥 가스로 삶는 거하고 틀리죠. 불 화력도 좋고 잘 삼겨지면 윤기가 나요. 옥수수가 윤이 나고 덜 삼겨지 이게 이제 선 삼겨지면 뿌옇게 되는 거죠. 표면이 반질반질한 게 잘 삶아졌네요. 옥수수는 주로 삶아서 가공을 한 것과 생물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요. 생물은 밑동만 손질해서 껍질째로 나갑니다. 삶은 옥수수는 1시간에서 2시간을 지켜 진공 포장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둡니다. 삶아서 진공 포장해서 냉동된 거를 이제 택배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택배차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마무리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항상 쫓기고 있어요. 옥수수는 길면 9월까지도 수확하지만 7월, 8월 2달이 가장 수확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만큼 작업장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땡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하고 뜨거운 불 앞을 지키는 걸 마다하지 않는 작업자들. 옥수수 한 알에는 그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박스 수량으로 치면 오늘 230박스 정도 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저희 지점에서 나가는 게 한 3,500박스 정도 나가니까요. 여기 말고요? 네. 오후 3시 택배를 보내는 것으로 길었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서도 좀 저기 하더라도
옥수수 좀 즐겨서 맛있게 먹어주면은 우리 농민들 좀 힘겨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좀 드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